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30일에 답안집 31문제를 완성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답안집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130일에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날 있은 130일의 필기 시험에서 필기 시험을 봤던 그런 수험생분들이 이제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산림조합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산림기술사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엔지니어링에서 설계 감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비전공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공무원 중에서는 산림청, 국유림과에서 지방산림청 또는 지자체 산림과, 산림조경과, 녹지과, 산림녹지과에 근무하신 분들도 보시고, 또 연구기관, 무슨 난대림 연구소 이런 연구기관에도 근무하신 분들이 응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략 제가 원주 한라대학교 그리고 서울에 두 군데인가 그리고 시험 봤죠. 그리고 대구 농고, 대구 공고, 이제 몇 군데를 이렇게 거긴 몇 명이 응시하러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총 합산하니까 한 78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130일에는 이제 몇 명을 뽑을지 모르죠, 필기를. 제 생각에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5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5명 내에.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건 단순히 저의 예측이니까 여러분들 동요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130일의 답안집과 130일의 문제 답안, 그리고 130일의 트렌드, 어떤 유형의 것이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공부 자료는 어떤 것에서 나왔는지, 또 생뚱맞은 부분은 어떤 것이었으며, 정말 산림기술 사무실을 ENG를 근무할 때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또는 현장 대리를 잘 지도해서 숙각국이나 사방 임도 사업, 병해충방제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역량을 가졌나 테스트하는 이런 시험 문제가 과연 나왔는가? 아니면 생뚱맞은 문제가 나왔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저하고 또 피드백을 하는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한 20여일간 얘기를 했습니다. 보름간. 가장 첫 번째로 비전공 하시는 분들이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배수관 날개벽 1000mm 이런 것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전혀 손도 못 댔습니다. 이렇게 비전공 하신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불만은 아니고요, 좀 하소연이죠. 불만이랄 거 있습니까? 시험을 내는 사람들 마음인데 하소연하더라고요. 이번에 130일에서 임도 시공 시 배수관 1000mm 배수관에 대해서 단면도를 그리고 도면을 그리고 시공 요령을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는 좀 어려웠죠, 비전공 하시는 분들. 또 사방댐의 컷 오프, 단 끊기, 비교, 이런 것들 비전공 하신 분들이 자료가 없거나 현장 한 경험이 없으면 손도 못 댑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방댐의 뚝마루 어깨 폭, 이런 문제, 사방 임도 문제. 또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임도 시공 시 콘크리트 이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 아주 실무적인 것들입니다. 현장에서 설계하는 사람들, 시공하는 사람들, 저같이 감내하는 사람들이 더러 좀 작성을 할 수 있죠. 비전공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인데 9급, 8급인데 보호만 하고 경영만 했지 토목을 안 했다. 그럼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지자체, 예를 들어서 홍성군청, 충청남도 홍성군청에 산림과 직원인데 8급인데 나는 보호하고 자원조성 숙각국에 했다. 근데 토목 안 했다. 그럼 손도 못 댑니다. 공무원도 한 7년 차 밑에 7년도 안 되신 분들은 손도 못 대죠. 비전공 하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30일의 산림기사 필기 답안집에는 임도하고 사방에 관한 것들, 이런 공법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자료를 확인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답안집을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130일의 산림기사 필기 시험에서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런 공법이 나와 있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책도 아직도 못 찾고 헤매는 분들이 많죠. 두 가지가 사방 임도에서 그 책자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제 답안집에 문제를 써놓고 그 밑에 출제한 다음에 출제 어디서 나왔다 이런 걸 다 출제 자료집을 다 써놨습니다. 세 번째 특이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및 관리 지침,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서 산지지의 방지림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이거 6번 동안 안 나왔으니까 나온다고 저번에 예측할 때도 했어요. 근데 나왔지 않습니까? 지속가능 지침이 나왔습니다. 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동령님의 숯가꾸기. 동령님의 숯가꾸기에서 나왔죠. 동령님 숯가꾸기는 지속가능 지침에서 목재 생산림에서 동령림에 대해서 별도로 제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공부하는 분들 찾기 힘들죠. 제3장에서 동령림의 숯가꾸기는 조림은 어떻게 해야 되고, 풀베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지치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나옵니다. 수익감벌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지속가능 지침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울진 산불 때문에 1년 전인가부터 눈이 올렸죠. 내화수림대 오늘 큰 문제로 용어로 나왔지 않습니까? 내화수림대 조성 기준과 조성 방법, 임도 주변에 어떻게 될 것이며, 주요시설물 주변에 어떻게 할 것이며, 내화수정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런 것들 다 기술해야 되죠. 132에 내년 2월 달에 있을 시험에는 어떤 것이 나올지 저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6문제는 맞힐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안 나온 것들이 또 있거든요. 한 3년간 안 나온 것이 있어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 130일의 산림기사 필기 시험에서 또 한 가지 특이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보십시오. 수목생리와 수목병리, 해충에 대해서 시험에 생뚱맞게 나왔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1교시에서는 1, 2번 맨 끝에 걸 갖다가 이상한 걸 내갖고 수험생들을 당황시키고 멘붕을 오게 해서 쫄게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1교시 용어 13문제 중에서 1번이 뭡니까? 제충제입니다. 제거할 자, 벌레 충자, 약제제자. 2번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 2번이 생뚱맞은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목생리하고 수목병리 같은 것들이, 수목생리하고 수목병리학 같은 것들이 한 1년, 2년 안 나오다가 생뚱맞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수목생리와 수목병리는 왜 출제가 가끔 되냐 하면은, 나무의사 제도가 활성화되느니, 나무의사 자격증을 따면 돈을 많이 버느니, 나무의사의 업역이 엄청 넓어지느니, 나무의사 영역이 산림기술사 영역을 갖다가 뺏어가느니, 이상한 헛소문이 나갖고 한때 3년, 4년 전에 산림기술사 시험 보던 사람들이 나무의사 시험 공부로 엄청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산림기술사 시험을 1년에 2번 보는데 한 해에 약 80명, 75명씩 보던 것이 54명까지 한 해에 54명만 보는 걸 줄었습니다. 왜? 나무의사 시험 공부하고 나무의사로 시험을 보러 가니까 산림기술사 시험 안 보니까, 산림기술사 시험 봐도 떨어지니까, 산림기술사가 메리트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무의사로 공부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산림기술사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무의사 제도가 가로수는 무조건 나무의사한테만 준다, 소나무 재선충을 갖다가 설계감리를 나무의사만 준다, 이런 헛소문이 많이 났는데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시 이제 산림기술사 돌아왔죠. 그러니까 산림기술사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해충이 나오고 수목병리가 나오고 수목생리가 나오고 수목병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무의사에서 산림보호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나무의사를 출제했던 사람이 나왔거나, 아니면 국립산림과학원의 직원이 나왔거나,
또는 제가 예측하건대 옛날에 사방협회, 현재 한국산림치산기술협회에 있던 사람이 나왔거나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산림치산기술협회 회장님이 옛날에 산림청장이었던 최병암 청장님입니다. 그분이 옛날에 울진 산불 많이 나왔을 때 고생 많이 하셨죠. 울진 산불 많이 나왔을 때 울진만 난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군데 특히 경상남북도에 여러 군데 산불 나지 않습니까? 충청도에도 많이 나고요. 강원도도 나고. 그분이 이제 한국치산기술협회 회장으로 갔는데 어떻든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발간한 책에서 이번에 시험도 여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30일의 산림기술사 필기시험은 제가 산림기술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ENG도 경영했고 또 어느 대학에서 외래 교수도 했고 그리고 또 산림청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고 나와서 설계감 일을 13년 했고 이런 사람으로서 볼 때 이번에 130일의 산림기술사 필기시험은 그동안의 역대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산림기술사 필기시험다운 시험이었습니다. 교수 한 분이든 과거의 연구관 한 명이든 그 한 분을 비롯해서 양쪽에 기수사 2명이 나와서 3분이 출제하였다면 이번 시험 문제 출제는 굉장히 산림기술사 여태까지 필기시험 중에서 역대 필기시험 출제 중에서 가장 완벽한 출제라고 저는 품평이랄까요? 판단할까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산림기술사 시험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사방댐, 임도, 숲가꾸기, 경해충 이런 것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기르는 시험이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법률만 딸딸딸 외우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법률만 딸딸딸 외워갖고 시험에 합격해서 현장에 가서 사방댐 순 엉터리로 감리하고 엉터리 설계하고 숲가꾸기 순 엉터리 설계하고 엉터리로 감리하고 그런 걸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저는 붕괴했습니다. 작년까지 시험 출제 보고. 어떻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암기만 해서 붙는 시험이 산림기술사 시험이면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산림청에서 산림기술사 시험을 갖다 담당하는 과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들여다보지도 않고요. 엄청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기술사를 뽑는 것이. 현장에서 산림 품평이 나빠지고 품질이 나빠지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산림청에 손 놓고 있어요. 그리고 퀴넷도 이건 출제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이야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아니라고 무책임한 답변을 해와서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근본 제 130일의 산림기술사 필기시험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장에 나가서 기술사를 따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배수관 이거 능력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설계 감리하고 쫄따구로 하는 기술사 사무실 밑에 있는 사람들, 엔지니어링에서 배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낸 거예요. 왜 그동안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 달달 외워서 쓰면 산림기술사 되는 거. 현장에 나가서 개판 5분 전이고. 공무원들이 그래요. 머리만 좋은 사람들 산림기술사 따고선 설계도 엉터리고 감리도 엉터리라고. 차라리 ENG에서 경험 있고 산림청 공무원하고 산림조합 직원했던 사람들이 ENG에서 있는 사람들이 더 일 잘한다고. 머리 좋아서 산림기술사 딴 사람들 술 엉터리라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아무나 산림기술사 시험 무시하고 있어요. 저 환경 하던 사람이 산림기술사 시험 보고. 아무나 시험 공부해요. 비전공하신 분들도 많이 하고. 뭐 비전공하신 분들 뭐 시험 보란 말 누가 뭐 말립니까? 산림기술사 시험이 엉터리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머리만 좋아서 외운 사람들이 붙는 시험이 산림기술사 시험입니까? 현장에서 개판 5분째 했는데요. 산불 예방 숲가꾸기도 모르면서 가서 설계해요. 국공무원이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요. 130일의 산림기술사 필기시험은 임도, 사방, 숲가꾸기, 경해충, 산불, 수목병리, 생리, 해충, 고루고루, 지속가능 지침, 산림자원조성법, 그리고 조림학, 산림경영학에서 산림정책까지 산림탄소부터 시작을 해갖고 고루고루 나와서 이번 130일의 산림기술사 시험은 정말 산림기술사들을 뽑는 그런 시험으로 저는 극구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제 이 유튜브를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저는 어느 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원래 그 뭐랄까요 성격이 좀 외골지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 되는 사람이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저의 독단적인 판단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오로지 저 사람 말이 맞아, 틀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다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특히 130일의 살림기사 필기 시험 답안집 1교시 열세 문제, 2, 3, 4교시 각각 6문제 답안집을 요번에 제가 정성을 들여서 15일간 계속 만들어서 답안집을 완성했습니다. 130일의 살림기사 답안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메일 9월산 한메일.net으로 문의를 하시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130일의 살림기사 필기시험을 필두로 해서 다음에 있는 살림기사 시험은 좀 더 현장감 있고, 나가서 살림기사를 뽑아놓으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잘할 수 있게 그런 문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기를, 지속가능한 살림기술사 시험 지침, 지속가능한 살림기술사 필기시험 시험 지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사태가 많이 나고 병해충이 창궐하고 지진도 많이 나고 산불이 많이 나고 이런 살림 르네상스 시대에 남성현 청자님께서 주창하는 세 가지 살림 적이 산사태, 산불, 살림 병해충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막대하게 쓰고 있죠. 1년에 2억 4천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림기술사 시험에, 필기시험, 면접시험은 진정한 살림기술사를 갖다가 뽑는, 진정한 살림기술사를 뽑아서 현장에 내보내면 정말로 공무원 대신 일을 잘하는 그런 직원을 뽑는 그런 살림기술사를 갖다가 배출할 수 있도록 시험이 점점 더 그렇게 고급화되고 현장감이 있어야 되고 융통성이 있고 탄력성이 있는 직원을 뽑는 그런 살림기술사 필기시험이 되길 바랍니다. 머리만 좀 좋아서 달달달해워서 요새 소문났대요. 토목기술사 하는 사람들, 환경기술사 하는 사람들, 조경기술사 하는 사람들, 살림기술사 그거 머리 좋은 사람 달달 범 한 10개 외우고 지침 외우고 조성법 외우고 그러면 그거 다 붙어. 그거 한 1년만 달달 외우면 돼. 1년도 안 걸려. 그렇게 소문났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림 개판 5분 전 됩니다. 개판 5분 전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개판 5분 전입니다. 자, 130일의 살림기술사 필기 답안집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붕괴하기도 하고요. 또 주저주저하기도 하고요. 또 130일의 살림기술사 필기시험에 대해서 제가 품평도 하고 저렇게 분석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요. 오로지 제 생각이고 저는 제 마음이죠. 제 유튜브에 제가 올리니까 욕만 안 하면 됩니다. 욕만. 자, 살림기술사 필기시험 여러분들 또 내년에도 132회도 있으니까 그때도 제가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주고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붑니다. 낮에는 약간 쨍했는데 그래도 큰 더위는 없고요. 좀 바람이 시원하게 부니까 큰 더위를 모르겠습니다. 공부에 다시 박차를 기하셔갖고 132회 살림기술사 필기시험에도 여러분들 많이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아껴주신 분들 굉장히 고맙고요. 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제 메일로 또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분들, 어느 분들은 또 댓글로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들, 또 제 이 책을 사보시고 제 유튜브 보시고 또 합격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전화 오신 분들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의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유튜브를 계속해서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